자, 반갑습니다. 명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내고 있다고 자부하는 덕현입니다. 오늘은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사주에서 쓰고 있는 12글자는 24절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리에서는 일반적으로 12절기를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24절기가 녹아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기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절기를 이해하는 것은 명리를 풀 때 계절적 감각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절적 감각뿐만이 아니라 그 글자가 월지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도 그 글자의 의미를 풀어내기 위해서 절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해가 있습니다. 이 글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목이다, 화다, 금이다, 수다 이렇게만 배웁니다. 또 중간에 진술충미를 또 빼서 요거는 토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행 플러스 토 이렇게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고 기초를 넘어가면은 이제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기초의 전부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고는 나중에 해석을 하는데 이제 한계에 결국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 12지지의 글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만이 나중에 가서 다이나믹하고 유연한 이제 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지지를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12지지가 이제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서 뭐가 맞느냐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모든 어떤 설명 자체가 다 이 12지지의 자연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절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절기적인 부분을 좀 감각적으로 익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절기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하는 겁니다. 12지지가 뭐냐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요. 기의 화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의 변화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연의 현상을 12가지 단계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 현상이라는 게 늘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을 갖다가 그 상황에 걸맞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이 자연의 이해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 자연의 이해를 이제 잘 설명한 게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이 글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절기만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글자의 느낌을 어떻게 다가서야 될지 조금 더 여러분들의 감각을 성숙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자, 기는 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후는 이제 우리가 기후할 때 후죠. 기후 뭡니까? 이게 날씨 얘기하는 거죠. 날씨라는 것은 온도와 습도,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게 기후죠. 그래서 이 동양학에서는 후라는 개념을 어떤 변화의 기본 단위로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일후라고 합니다. 일후가 됐을 때 일후는 뭘 말하는 것이냐? 날짜로는 5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5일. 왜 5일이 일후가 되냐면은 5일이 지나면은 목화토금수 5일이 지나면 이 목화토금수의 단계를 한번 순환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목화토금수의 단계가 한번 순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작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5일이면 일후가 변하는 거고 결국 3일이 되면 이게 15일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15일이 지나면은 이 3후를 1기로 봅니다. 자, 15일이 지나면은 1기가 변했다. 5일이 지나면은 1후가 변했다고 얘기를 하고 3일이 지나면은 1기가 변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65일 우리가 이제 1년 365일인데 360도를 이제 기본으로 잡고요. 왜 360도가 우리가 이제 보통 한 원의 도수가 360도인지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 설명드리는 것까지는 너무 길어서 요거는 이제 왜 365일인데 왜 360도를 쓰느냐, 요거는 이제 양력과 음력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은 오늘 못 드리고, 여하튼 이제 360도가 한 순환의 도수를 말하는 것인데, 요거를 이제 15일로 나누면요 2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변하는 구간을 나눈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24절기고요 24절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압축시켜서 얘기한 것이 12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2글자니까 한 글자에는 이 기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절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한 달에 30일이니까 15일로 나누면은 이게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 하나당 절기가 두 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할 절기는 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 그러면 목이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인은 이 안에 이제 뭐 오운육기적 개념도 있지만 오늘은 그거는 이제 일단 접어두고요. 절기적인 관점으로만 설명을 했을 때 일단 이제 인월은 입춘인지 다 압니다. 예, 입춘이죠. 우리가 보통 2월 4일쯤 되면 양력 기준으로 2월 4일쯤 되면 날씨에서 일기예보에서 오늘부터 입춘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이제 입춘이 되면 대문에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런 이제 이런 얘기를 붙여놓죠. 그게 이제 세시풍속 중에 하나인데, 입춘이 왔으니 크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양기가 일어나니 경사로운 일이 많을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제 한 해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한 해에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뭔가 희망적인 꿈을 품는 그런 의미의 이제 세시풍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이 시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봄의 기운이 이제 용출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 날짜로 치면은 뭐 2월 4일에서요. 2월 뭐 18일이나 19일쯤 되겠죠. 15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입춘이 이제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18일이 될 수도 있고 19일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때 날씨는 이제 굉장히 춥습니다. 예, 춥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입춘 왔다고 했을 때, 추운데 뭐 벌써 봄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지상에서 느끼기에 이제 봄이라고 느끼는 계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의 기운에서 이제 봄 기운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겨울의 기운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음기가 훨씬 많겠죠. 음기가 가득 차 있는 거고, 이제 봄에 그 만물이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 뭔가 용출하고 위로 솟구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점에서 이제 막 출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봄이라고 느낄 수도 없고 봄이라는 느낌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입춘이 지나도 그 절기에 따라서 추울 때는 얼음이 녹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 이런 지역 가면 당연히 아직까지 눈이 쌓여 있고요. 누가 봐도 이거 봄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춘이라는 것은 겨울의 문턱을 이제 지나서 뚫고 나간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덥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글자가 뭔가 양적인 의미로 이제 잘못 해석하는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이라는 글자는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저 밑에, 그러니까 기업 온도적으로 추운 곳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너무 추운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힘이 본격적으로 작동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이것이 이제 춥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해석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18일에서 2월 18일 되면 한 기가 끝났죠. 1기가 끝나고 다음 이제 두 번째 기운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2기가 왔다. 두 번째 기운이 왔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것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깐난쟁이 응애하고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예,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크게 변화를 두는 기점이 언제입니까?
애가 뒤집을 때입니다. 예. 예를 들면 한 6개월 만에 뒤집었다 하면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어떤 그 뒤집기까지 애가 성장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에 띄게 딱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애기가 뒤집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뭔가 상황의 변화, 기의 변화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야, 몇 개월 만에 아이가 뒤집더라. 또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일어서더라. 걸음마를 하더라. 이런 어떤 주기 구간의 시점이 있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예를 들면은 뭐 14살, 뭐 15살 이 정도 되면은 요즘도 빨리 온다고 합니다만은 이때 뭐 사춘기를 겪지 않습니까? 예, 사춘기를 겪는 그런 시점, 요런 시점을 또 이제 인생의 전환적 타이밍, 기가 변하는 타이밍으로 보이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보다는 친구를 좋아하고 뭐 이런 시점, 뭐 18세, 예? 20세 뭐 이렇게 되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처럼 이게 연속선상으로 쭉 이어가지만 인생의 구간에 크게 변화하는 어떤 그 타이밍을 분명히 시점적으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자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쯤 되니까 이게 이제 추웠는데 15일이 지나니까 기가 바뀌어서 뭔가 달라졌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수는 입춘에 승발한 그런 목의 에너지가 드디어 이제 사람 눈에 보이는 시점으로, 눈에 보이는 이제 상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수가 되면은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예, 싹이 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걸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걸 단순히 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목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목인데 인월은 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고요하고 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운의 방향성은 위로 향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고요한 듯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면에서는 계속적인 발전을, 승천을 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인이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우수에 싹이 튼 것처럼 뭔가를 저지르게 됩니다. 뭔가를 창출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처음 만들어냈으니까 창조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 속에는 입춘과 우수와 같은 이런 고요하지만 뭔가 겨울과 다른 새싹을 새롭게 뭔가를 만들고 창조하는 그런 성향을 내면에 아직 들어있는 글자다. 이런 글자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묘라는 글자는요. 경칩. 경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칩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이때가 이제 경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에서 한 단계 이제 더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날짜로는 언제입니까? 3월 3월 대략 한 5일쯤에서 3월 19일 정도. 요 정도 시점이 이제 경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년마다 절기가 들어온 것은 이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가 깨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이 묘월이 되면 드디어 활동을 개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에서는 어떻게 돼요? 인에서는 이게 이제 활동을 하려고 준비 과정을 하고 머리를 살짝 내밀은 상태라고 하면은 묘라는 것은 이제 머리만 내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완전히 바깥으로 다 드러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는 이제 새로운 어떤 목적과 의미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보다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레들도 땅속에서 이제 이때가 되면은 기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날씨는 아직까지 오락가락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경칩이 지나도 날씨는 여전히 인간이 느낄 때는 좀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햇살에 있으면 따뜻한 그런 정도의 느낌이 이제 묘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절기가 춘분입니다. 춘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드디어 같아지는 그런 시점이 이제 춘분이죠. 그래서 춘분이 되면 드디어 지구의 에너지가 음보다 양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묘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구간까지는 어떻게 돼요? 음이 더 크고 양이 더 작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춘분이 지나면서 음과 양이 역전이 됩니다. 예, 양이 커지고 음이 커지는. 그래서 묘라는 것은 음과 양의 질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에서 양으로 가느냐, 양에서 음으로 가느냐. 요게 이제 나중에 해석에도 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음에서 드디어 양으로 변환하는 질량적인 그런 특성을 갖는구나.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기질을 다 두루 갖고 있는 글자다.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떻게 돼요?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표면적으로는 음이에요. 기운적으로는 양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양이야 음이야 확실히 얘기해야지 그게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음양이 한결같은 방향이 있는 글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글자는 음양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이 그 글자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큰 목, 그 다음에 작은 목,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나중에 너는 작은 목이니까 넌 작은 일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이 자연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내가 활동을 내가 직업적으로 뭘 하든 간에 자, 내가 인을 쓸 때는 요렇게 이제 생각으로, 계획으로 뭔가 남들 안 하는 새로운 거, 독보적인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갖고 이제 살아갔다고 하면은 묘를 쓴다고 할 때는 해석이 이게 달라지겠죠. 묘를 쓴다고 하면은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이미 누군가가 했는데 나는 그것을 더욱더 계승 발전시켜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만들어지는 이미 개발이 됐지만 남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를 내가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이제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런 형태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런 상황은 분명히 오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저거를 뭐 큰 목이다 작은 목이다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해석이나 통변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자연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모든 분야에다가 내가 이제 이것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묘는 밤낮으로 다르다. 밤낮이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겉과 속에 음양이 완전히 표리가 부동한 것이 묘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양적이지만 속에는 아직 음이 남아 있어서 묘가 부드럽고 착해 보인다고 함부로 막대하면은 차가운 기운에 얻어맞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속성 자체가 양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특징으로도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춘분의 시간은 뭐 대략 3월 19일 정도 언저리에서 4월 뭐 5, 6일 정도 되겠죠. 4월 뭐 4일까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진은 이제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 오는 절기가 이제 청명입니다. 청명이죠. 자, 청명은 대략 한 4월 한 18일, 뭐 19일 언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때가 이제 청명이라고 하죠. 이제 청명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양력으로는 4월 달이죠. 음력으로는 3월 달 정도 되고요. 그래서 청명이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뭐 모종을 심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골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4월달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 농사가 시작된다. 한 해에 농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이제 본격적 착수에 들어갔다.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과정은 이 임묘의 과정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준비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준비와 계획의 과정이고, 준비와 계획.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밭도 갈고, 물도 대고, 뭐, 풀도 좀 메고, 고랑과 이랑도 좀 타고, 이런 일들을 이제 이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회사 같으면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사업성 검토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서를 쓰고, 뭐, 누군가 만나서 의사타진을 하고, 뭐, 협업, 컨소시엄 등등 어떤 시장성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진해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이 되어 있는 본격적으로 이제 타인과 외부와 교류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청명은 이제 뭐 요 시기에 날씨가 매우 이제 좋다고 해서 이게 이제 절기적으로 청명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잠깐 이렇게 이제 청명한 날씨가 있어야만이 농사를 이제 모종도 심고 씨도 뿌리지 않습니까? 계속 뭐 비가 오거나 가물거나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진월은 일단은 이제 그 느낌 자체가 매우 이제 예쁩니다. 예, 예쁘고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듯이 푸른 하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매우 예쁘고 단정하고 이런 특성을 이제 갖는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에 또 이세를 만들기 위한 몸단장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명 다음에 오는 계절이 이제 고구인데요. 이제 고구가 되면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 날짜는 이제 대략 한 4월 18일경에서 5월 뭐 한 3일에서 4일 정도가 이제 고구의 절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모종 심어놓고 씨 뿌려놨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진월에 내리는 비는 만물을 이제 성장시키는데 그 의미를 둡니다. 자, 성장시킨다는 것은 기르고 발육시키고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봄의 수는 가을의 수, 여름의 수, 겨울의 수와는 의미가 다른 것이요. 봄에 내리는 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봄비가 반가운 것은 봄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을비가 한번 올 때마다 녹음이 우거지는 게 아니고 낙엽이 지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비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기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청명처럼 1차적으로는 이렇게 맑고 뭔가 아름답고 예쁘고 청순하고 넓게 보이고 멀리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그 내면에서는 또 강한 이런 이제 음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묘의 음기하고는 좀 다르죠. 묘의 음기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그런 성정을 가진 의미라고 하면은 진에서의 수라는 의미는 만물을 기르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잠시 억누르고 희생하는 그런 것을 가졌고요. 그것은 이것저것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지의 모든 만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매우 광대하다는 건 넓은 겁니다. 예, 크게 펼친다는 거죠. 그렇게 두루 뿌리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성향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진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고 크면서 내적으로는 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수렴, 성장,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봄의 절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봤습니다. 글자라는 것이 절기의 특성으로 바라볼 때
또한 절기가 월제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글자가 다른 간지에 있을 때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또 한번 들어보면요. 이제까지 만약에 진을 그냥 토로만 진은 그냥 진은 토다 이렇게만 이해했던 것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진에는 청명의 성질을 가졌고 그다음에 고구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양면적인 기질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사주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이게 우주거든요. 인간이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개별 독립적인 주체를 가진 거예요. 인간은 대우주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각자 다 다른 사람의 독립적인 어떤 주관과 패턴, 자기만의 고유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여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소우주에도 자기만의 자연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연의 성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진월에 태어났다 하면은 방금 설명드린 그런 기질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것이 뿐만 아니라 일에 있다, 시에 있다 했을 때도 그와 같은 성질이 이 각각의 간지에서 고유적이고 독보적으로 성질이 나타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4절기 중에 봄 6절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자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졌으면 하는 희망이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다음 계절 여름 사오미에 포함되어 있는 24절기 중에 6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